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 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데요. 올해 6월에는 오스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2026년부터는 이 사이버캡을 양산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목표를 일론 머스크가 제시를 하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로보택시의 출시일, 이 오스틴에서 6월까지 출시를 한다는 이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핵심 테스팅 단계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CEO는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 자율주행 및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과감한 목표를 제시를 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어요. 2019년 2월에는 당시 아크인베스트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올해 안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완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2019년에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완성 못했죠. 또 같은 해 테슬라 오토노미 데이에는 이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내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심지어 100만 대도 생산할 거다, 이런 굉장히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레벨 5 자율주행이 올해 안으로 거의 기본 성능 다 갖추게 될 거다, 자율주행 굉장히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고요. 지난해에는 자신의 X 게시글을 통해서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우리 이제 8월 8일에 할 거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날짜 역시 지키지 못하고 10월 10일에 위 로봇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기업의 수장이 계속해서 제시하는 타임라인마다 하나같이 지켜지는 게 없으니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작년 10월에 이 위 로봇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이버캡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테슬라 공장 내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운행해서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까지 이동하는 그런 모델 Y의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등 여러 이 테스트 운행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에 포착되기도 했던 만큼 이번만큼은 그래도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가 계속 있으니까 이제는 사이버캡 출시가 정말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런 가운데 또 한 번 이 사이버캡의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사이버캡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이버캡의 테스트 주행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의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테슬라가 아직 Car without a human safety driver, 이 인간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즉 완전 무인 테스트를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이것은 이제 4월달 기준, last month 기준으로 아직 무인 테스트를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한 엔지니어를 인용을 해서 이런 보도를 낸 건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당장 6월에 출시해야 되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무인 테스트 단계를 시작하지 못했으면 이거 또 출시일이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은 아직까지 모델 Y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상태의 테스트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가 이 텔레 오퍼레이션, 이 원격 조작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완전 무인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냥 VR 헤드셋을 활용한 일종의 원격 조작 테스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의 테스트 페이지를 더 진행을 하려나,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어찌됐든 간에 당장 6월부터 이 오스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 상용화를 시작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무인 테스트까지 시행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좀 다소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죠. 또 다음으로 지적되는 이 우려 포인트 중 하나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어느 정도의 운영의 능숙함을 지니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차를 잘 만든다는 사실은 이제는 두말하면 입 아픈 수준으로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만한 그런 기업이 없죠.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테슬라가 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이지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보택시 서비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테슬라 역시 신생 사업자니까요. 약간 비유하자면은 이 교통 규정집 자체는 엄청나게 숙달해서 지식은 많지만 이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투입이 됐을 때 좀 쩔쩔매는
그런 교통경찰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아무리 자율주행에 있어서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 기업이 아직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이 서비스 사업자가 돼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숙함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이 뭐 100%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만큼 당연히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고는 날 거란 말이죠. 경미한 것이든 치명적인 사고든.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나게 됐을 때 그 후처리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그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그래도 뭐 보험사를 부른다던가 뭐 잠깐 갓길로 빼놓고 이제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걸 그 사고 대상자와 논의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사고 처리 방법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나 어떤 프로토콜은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아니면은 뭐 아주 단순한 예로 승객이 물건을 차에다가 두고 내리면 어떡할 건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찾아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경로를 이탈한 차량은 어떻게 재조정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지할 것이며, 첫째로 이것을 재조정할 때 뭐 원격 조작으로 재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현장에 긴급해서 사람이 투입돼 가지고 뭐 이거를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지, 또 고장이 발생하면은 이것을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가 좀 고장이 났다,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브레이크 밟는 감이 이상하네? 바로 느끼면은 그냥 곧바로 지체할 거 없이 수리기사를 부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를 할 수 있냐. 마지막으로 요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을 할 거고, 요금에 대한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뭐 이런 하나하나 실제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로보택시 서비스 사업자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해결 과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오스틴에서 이 시범 운행을 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테슬라가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능숙함을 보여줄 것인가,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 사이버캡 출시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리스크로 꼽히는 것들이 바로 이 공급망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급망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소로 꼽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지난달에 벌써 테슬라가 이 사이버캡 및 세미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또 다시 이 관세를 서로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115%포인트라는 정말 파격적인 관세 인하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단되었던 부품 수입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일정 정도는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 관세 유예 조치가 90일간의 유예 조치였다는 점, 바꿔 말해 3개월이 지나면은 언제든 다시 재발효될 수 있는 그런 관세라는 점과, 또 나아가서 이 관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해서 무역이 재개되었다고 하는 것이 어쨌든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양산 일정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해 이 관세가 도입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유예되긴 했지만, 이 관세가 잠시 그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미중 간의 공급망 교란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기는 충분했고요. 이런 것들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이버캡의 양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추후에 좀 발표 내용이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버캡 지연 이슈와 관련해서 이것이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테슬라에게 있어서 많은 가치를 창출해줄 핵심 사업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아크인베스트는 지난해 2029년까지 테슬라가 $2,600라는 주가를 달성하게 될 거다, 이런 굉장히 급진적인 과감한 목표 주가를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5월 14일 기준 테슬라의 장 마감가가 $347.68였으니 현재가 대비 약 650%라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본 셈이죠. 이런 급진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아크인베스트가 이 목표 주가의 이유로 들었던 근거가 바로 이 로보택시 사업부였습니다. 아크는 이 로보택시 플랫폼이 2030년까지 약 $10조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이 수익성의 거의 90%까지도 이 로보택시 사업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물론 아크인베스트가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특히 테슬라에 있어서는 소위 이 테슬람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제시하는 이런 어떤 목표 주가와 뭐 이런 수익성 지표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로보택시라는 것이 굉장히 테슬라 입장에서 주요한 어떤 사업으로 꼽히고 있고, 앞으로 테슬라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사업부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양산 일정이라던가 이 테스트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꼭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이 테슬라 주가 흐름과 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고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테슬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단기 주가 지수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의 60일 이동평균선과 접해 있어서 살짝 이를 추월한 수준이고, 120일 이동평균선에도 거의 접근해가고 있죠. 통상적으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지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면서 이 기업이 좀 상승 모멘텀을 탔다라는 것을 일종의 대변하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테슬라 주가 흐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라는 소리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테슬라 최근 밸류에이션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가 초이스 스탁이 계산하는 이 밸류 구간에서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은 맞지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시면서 앞으로의 향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